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가좌 부근에서 2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는 5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지금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인천 시점에서도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거의 전 구간 많이 소통이 어렵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 이전부터 월기 1교로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1시간 이상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북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부터 목동 나들목을 지나 지금 종안 분기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도 강 동서쪽으로 양 방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반포대교부터 지금 잠실 철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광진교 이전부터 동작대교 구간 다시 마포대교 구간 사이도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새 은행 관련 뉴스가 부쩍 많아요. 그죠? 거의 매일, 예. 근데 이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가 아닌 건가요? 예? 이건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뉴스인지, 글쎄요. 국내 이제 은행들의 최고 경영자, CEO급, 금융주주 회장이겠죠. 네. 연봉을 좀 봤더니요. 미국이나 일본의 아주 상위권 탑 클래스 은행에 비해서 최고 3배 더 많다. 이런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에 비해서. 이거 많이 CEO 입장에서 보던 아주 좋은 뉴스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참 그렇습니다만.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산 규모도 그렇고요. 실적도 그렇고, 타하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 연봉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인데, 일단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업체는 이름은 빼고요. 2위부터 3위권, 이제 금융그룹의 CEO 연봉 1번입니다. 봤더니, 이제 지난해 말이니까 지난해 환율 쓰겠습니다. 100원당 1,005원으로 따져보니까 12억, 13억 정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13억 원이죠. 네, 탑입니다요. 근데 우리를 봤더니, 이제 김정태 하나그룹 금융회장이 기본급, 상여급, 그 성과 연동 주식 합쳐서 이제 3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종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30%를 자진 반납을 했는데. 그래도 20억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의 한동호 회장이 이제 이것저것 다 합쳐서 28억 2천만 원, 서진원 신한은행장 28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금융그룹 회장은 이제 중간에 교체가 돼가지고 이게 한 명의 정확한 걸 산출하기 어려운데 기간으로 따져서요. 어윤대 이제 이명록 전 회장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기간별로 봤더니 22억 3천만 원. 근데 이제 이 자산 순이익이 그 일본 탑3에 비해서 한 10분의 1? 9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연봉을 봤더니 이제 일본 CEO의 3배 가까이 받는다. 그렇습니다. 미국보다도 많이 받아요? 그 1위, 2위를 보니까요. 이제 미국의 1위, 2위는 거의 글로벌 최대 아닙니까? 예. 이쪽은 이제 미국이 많습니다. 미국 은행장들이. 그러나 이제 3위권부터는요. 예. 우리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의 10위권 은행들 보면 다 우리보다 순위 규모로 따져서 1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1, 2위를 제외한 3위 이하부터는 우리가 모두 다 강하다. 근데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이제 CEO들도 우리나라 금융그룹 지주회장들
연봉 듣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금융지주 회장들이 거의 다 지금 낙하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모피아라고 해서 재경부 출신 아니면은 연피아라고 해서 연구소 시절에 해당 집권 정권한테 이런저런 이제 자료 줬던 그분들을 또 타고 내려오는 이제 연피아 아니면 모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분들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연봉도 거의 세계 탑 클래스를 받으면은 이거는 뭔가 이 정당성이나 이 뭐 우리나라 하나의 그렇죠? 예. 사회 이 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이것들은 이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한번 쓱 관찰하고 이거 좀 메스를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지금 이제 월급 수준 얘기할 때 국회의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월급이 외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도 그렇고, 은행장들의 월급도 그렇고, 과연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얼만큼 많이 받나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절대 이걸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국민 소득 대비 5배를 받거든요. 근데 보통 2배 정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2배 정도 월급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CEO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분들에 있어서의 월급 수준을 사실은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소득 대비도 많지만요. 하는 일 대비로 봐도요. 더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 일 대비는요. 일 대비는 본인이 국회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를 열심히 하는지. 자, 그리고 과일값이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네요. 걱정입니다. 예. 저희가 추석 직전에는 이제 빠른 추석 때문에 이런 추석 때문에 과일값 오를까봐 걱정 이런 뉴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요. 사과, 배, 과일이 거의 급락 수준입니다. 이제 사과를 봤더니 이제 거의 9월 평균 가격이 이제 6만 1,210원 정도 3년 내 최저치입니다. 이제 15kg 상품인데요. 그리고 게다가 배는 봤더니요. 배도 이 9월 평균 가격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거의 50%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 평균 가격 15kg 상품을 봤을 때 41,027원인데 이거 역시도 3년 내에 가장 최저치. 사과 배가 거의 지금 최근 3년 내 최저치 가격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락했나? 그것도 순간 불과 채 한 3주 만에 이렇게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빠른 추석 때문입니다. 왜냐면 빠른 추석이다 해가지고 막 공급을 엄청 늘려가지고 이 시중에 쏟아냈다가 이제 추석 수요라는 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공급 과잉이 됐고 여기에 또 풍년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과 배뿐만이 아니라 이 사과 배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다음 과일이 또 있습니다. 뭐 단감, 또 하우스 감귤, 뭐 복숭아, 포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는 이쪽 끝물 쪽이고, 근데 뒤에 나올 이 감 쪽, 감귤이 이제 가을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까지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과배, 포도 이런 게 싸니까 오히려 그 과일을 더 먹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과일 가격이 다 급락을 하고 있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과일을 엄청 먹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과일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또 이럴 때 몸이 좋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얼굴이 뽀얘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가을 전어는 이게 진짜 굉장히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예, 집도 나간 며느리들이 이제 이 가을 전어에도 돌아오고 그런 전어 아닙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봐도 이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전어 먹기로 해서 이 약속 잡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어들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그 8월 말에 집중호우 많이 내렸었고요. 9월 초에 또 태풍 오면서 이게 많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전년 대비 이 전어 잡힌 게 한 10분의 1 수준? 이래서 가격이 지금 한 35%에서 40%까지 치솟았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 남해안 적조 생기면서 이제 전어가 많이 잡히는 데가 경남 하동, 삼천포, 진해 이쪽인데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전어 맛있기는 한데 좀 먹기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여기서 도매 가격이 한 35% 올랐다는 거는 소매로 따지면 이거 거의 한 50% 이상 이거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네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요새 아시안 게임 때문에 다시 각광받는 분야 바로 스포츠죠. 그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야구는 저희가 이제 오늘 2부에서 하이성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게 쫙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 어쨌든 참 대견하고. 근데 이 축구 말이에요, 축구. 네. 축구가 일본하고 맞붙어서 이 페널티킥까지 갔던 모양이죠? 아니요. 일본은 페널티킥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니군요. 아, 네, 전 후반 야구만 봤어요. 예. 네, 후반 43분에 전남 공격수 이종호 선수가 네. 페널티킥을 얻었고요. 아,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뛰고 있는 중앙 수비수인 장현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1대0으로 일본을 꺾었습니다. 예. 4강에 진출을 했고요. 뭐 일본이 21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이 됐는데 예. 우리 선수들이 좀 생각보다 경기 수도권은 잡았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고요. 아, 막판에 그러면 후반 43분이라고 하면 끝나기 바로 직전이죠. 예. 예, 거기서 이제 골을 우리가 승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정말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강전을 태국하고 치르게 됩니다. 태국하고 이기게 되면 2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태국전은 내일입니다. 오후 8시 문학구장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여자 축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하고 하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여자 축구가 맞붙어 상당히 좀 열세에 있습니다. 지금 상대 전적을 보면 1승 2무 12패입니다. 그러니까 14번을 써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고 12번을 졌거든요. 네, 아유, 뭐, 그럼 절대 열세네요. 예. 네, 최근에 지금 7연패를 9년 동안 7번 써서 내리 7번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리는 4강전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소연 선수가 골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소연 지금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라는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소속팀이 출전을 많이 허락은 못해서 8강전 대만전 뛰었고 오늘 4강전 북한전을 뛰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왔는데 골 넣고 팀을 그래도 결승에 올려놓고 돌아가야지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 체력적으로 우리가 북한 축구에 비하면 체력이나 스피드나 이렇게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하고 싸울 때는 우리는 좀 재미없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재미없는 경기요? 네. 방어 위주, 수비 위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수비 위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대보다 조금 전력에서 좀 따리니까 공을 좀 쉽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위험지역 바깥에서는 파울 잡고 끊거나 이렇게 좀 재미없는 축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멋진 축구라거나 둘이 한번 맞붙어보자 이러면은 지기 패하기 일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조금 재미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해야죠. 그렇군요. 북한이 또 워낙 여자 축구 잘하니까. 네. 또 이 양궁 말이에요. 메달 받친데 금메달 3개 나왔죠. 네, 어제 리커브 단체전 남자 여자 그리고 개인전 남자 여자 이렇게 4개의 금메달이 결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중국을 세트 점수 6대0, 1, 2, 3세트를 이기면서 세트당 2점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5연패 도전을 했고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정다솜이 선수가 금메달, 또 맞붙어서 패한 장혜진 선수가 은메달 이렇게 됐고요. 남자 단체전에서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9연패 실패를 하고 동메달에 머물렀는데요. 개인전에서 올림픽 챔피언인 오진혁 선수가 한국 선수하고 맞붙어서 1, 2세트를 모두 내주고 3, 4, 5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금메달이 42개입니다. 일본이 34개. 일본하고 격차를 8개 차로 벌렸고요. 중국은 어제까지 무려 105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야, 이 곱하기 2해도 모자르네요. 예, 우리 메달. 어이구.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경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시안게임마다 이런 좀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효녀 종목 하고 있는 게 여자 핸드볼하고 하키인데요. 지금 이제 구기 종목이 대회 막판으로 시작이 되면서 점점 4강전, 결승전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바레인하고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지금 6번을 우승했고요. 이번에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레인하고 만났는데 바레인이 외국 선수들, 귀화 선수를 대거 영입을 해서 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우리도 무리 전력도 물론 강하지만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자 하키도 오늘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인도하고 결승에 티켓을 다투게 되는데 여자 하키가 이번에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을 하게 되면 아시안게임 5번째 정상에 오르게 되고요. 육상도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남자 400m 계주 우리가 금메달을 바라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서 우리가 금메달 지금 육상에서는 은메달, 동메달밖에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메달을 질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포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12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다음 달 6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는 194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는 세계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로서 이 세계 각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우리나라 개최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분입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예. 성과 얘기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예, 유엔 기후 정상회의는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주도한 회의입니다. 유엔 기후 회의는 기후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토 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202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 2020년 이후의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이번에 그래도 의미가 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한 100여 개국에서 국가 정상이 참여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장관급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2020년 이후에 기후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지 각국별로 다 발표를 했고 예. 내년에 파리에서 2020년 이후 체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각국의 의중이 다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과 함께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최소한 200억 불 이상 조성하자 하는 제안을 하셨고 예.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생물 다양성 협약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일단 생물 다양성이 뭡니까? 예,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개입니다. 하나는 생물 종이 다양해야 합니다. 예, 물론 당연히 다양해야겠죠. 예, 생물 종이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생물종, 예를 들면 나비라든지 벌이라든지 같은 생물종에서도 유전자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예. 사람도 인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생태계가 있습니다. 습지 생태계라든지 산림 생태계라든지 해양 생태계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또 다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게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종을 다양하게 유지를 하자 이런 취지가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죠? 예. 멸종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생태계 이거 굉장히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좀 여쭤볼게. 4대강 때문에 새로운 종도 막 생기고 있던 종도 없어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예, 그거는 아직 준공이 덜 됐는데요. 준공이 되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야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4대강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10월 6일 날 이제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평창에서 열리는데 예. 역대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인천공항과 평창 간의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예. 또는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반경 50km의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또 숙소와 그 회의장 간의 셔틀 예. 회의장 내에서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평창에서 이렇게 큰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라는 건 그 나중에 평창 올림픽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준비한다는 차원의 의미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 그거 예, 참 예. 중요하죠. 예. 이 분야별로 이게 연계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가든 예, 예, 어디든. 아, 그렇군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오지만 예. 올림픽은 한 90여 개국밖에 안 옵니다. 아. 연계이기 때문에 예. 이게 훨씬 더 큰 회의이고 예. 여기에서 잘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하면 예. 2018년 동계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것은 1992년도에 그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채택이 됐는데 이 채택된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먹거리는 100% 동식물성입니다. 예. 또 우리가 아플 때 복용하는 의약품의 46% 이상도 동식물성 성분을 주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100대 명약인데 이것은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들어지고요. 아. 예, 신중플루로 한 7, 8년 전에 우리가 떨었는데 그렇죠. 그때 쓰였던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도 맞습니다. 팔각행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또 항암제인 탁솔 이것은 주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우리 먹거리 문제 해결도 안 되거니와 건강을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992년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 평창 총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 평창에서는 2010년도에 그 국제사회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지키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예. 2020년 생물 다양성 전략 목표인데 이제 한 4년 지났기 때문에 그 목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는 것을 중간 점검하고요. 예. 아직은 강제성 있는 어떤 수단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기술 협력이라든지 재정도원, 동원 또는 개도국 역량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그런 평창 로드맵도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채택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문제가 아직은 사회에서 옆으로 비켜져 있는 의제입니다. 예. 그래서 메인스트림, 소위 주류화라는데 주의제화하자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하면 생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상품을 만드는 나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상품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을 그 원산지국하고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나고야 의정서인데 이것이 이 회의 중에 발효가 돼서 예. 그 1차 회의가 이때 열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부대 행사도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요번에 부대 행사도 많고 또 특히 이제 지난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이어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 간의 환경 협력이 비정적인 분야로서 대화를 열 수 있는 물꼬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의 참여를 요청했고 또 네.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논의가 되는 한편 부대 행사는 유엔 주제가 한 170여 개, 우리나라 정부가 주재하는 게 한 30개에서 200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예. 예를 들면 유엔 생물 다양성
청소년총회, 비즈니스 포럼,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 DMZ 국제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반인들도 이런 데 좀 구경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요거 이제 그 구역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 구역 내는 유엔이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는 등록된 분들만 출입할 수 있고, 예. 그 바깥에서 이제 70여 개 전시가 열리는데, 음흠. 예를 들면 뭐 강원도의 특산물 축전이라든지 예. 또는 양양송이 축제, 정선 아양제 등 8개 축제를 비롯해서 예. 70여 개 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 가을에 뭐 이렇게 예. 또 뜻깊은 행사에 한번 구경 가는 것도 좋겠죠. 예. 아,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하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었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리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플러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러치.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다.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사 아침 4부, 월요일 4부 순서는 정치 한판 준비되어 있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경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올뉴 소렌토 기아 자동차.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에 코비콘 S. 황태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정치 한판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9분 국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9분 국회.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9분 국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사정시민주연합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만나자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무산이 됐어요. 자, 9분 국회부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의화 의장이 너무 수를 쓴 것 같아요. 뭐 당시 약속한 대로 보면 9월 26일 날, 당시 그 9월 16일 날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9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 직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국회를 연다는 것은 열어서 의원수 출석 점검하는 게 국회의원인 게 아니죠. 어허.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본회의를 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물론 정의화 의장의 뭐랄까 여야를 갖다 고루 두루 아울러야 되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식으로 그럴 거라면 미리 사전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게 귀뜸을 했었어야죠. 저 문희상 저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저 보면 나를 믿어달라고 그러고 저 진정성을 보이는데 오늘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열질 않겠소 라든가 해야지. 본인 이야기는 난 약속대로 국회는 열었다. 그리고 야당과 약속한 대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다. 진정성 보였으니까 30일에 열릴 것이다. 물론 뭐 그런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의화 의장의 그런 부분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당장 내일이죠. 30일. 만약 국회 본회의 많이 개최 못한다면은 보면 국회의장 권고 사퇴 예. 촉구 결의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볼썽사납네요. 예. 박 박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물론 뭐 내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나 지도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는 그런 뭐 절차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있다고 치더라도 정말로 의회주의자로서의 좀 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은 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국회의장을 만난 것 같아요. 여당의 비판을 받더라도 사퇴 결의안까지 지금 준비를 한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야당을 끌고 가야 된다. 국회는 여당만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만의 국회도 아니니 저 야당이 며칠만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걸 무릅쓰고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다. 좋다. 며칠 내에 야당은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달라. 오늘 의총 열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9월 정기국회를 잠시 앞으로라도 9월 이번 정기국회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고충입니다. 이 고충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습니까? 자기가 약속하면서 어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끌어안고 또 자기 친정인 여당보다는 더 오히려 약자를 끌어안으면서 국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에 돋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예. 국회의장에 대한 평가는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한테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예. 어제 보니까 11시죠. 긴급 기자회견에서 예. 통 크게 만나서 통 크게 뭐라 그러나 이거 한 방에 끝내는 걸 단판. 예. 원샷 원킬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는 저는 이미 26일 날, 정확히 25일 날 예견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이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계파가 있고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고 특히 몇십 명의 강경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인데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11시에 했었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일단 앞서 말씀하신 정의화 의장이 공을 야당한테 던진 거 아니에요? 자, 26일 날 열기로 했던 거죠. 내가 그럼 국민적 약속까지 일단 유보하면서 예. 자, 그러면 당신네들이 진정성 믿어보겠다. 그리고 원래 당초 얘기했던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의총을 갖다가 열어서 끝장 토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죠. 예. 근데 11시에 보면 당장 뜬금없이 원내 대표들 간에 만나는 부분도 사실은 뭐 좀 될까 말까 한 부분인데 갑자기 훅 뛰어넘어서 감독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던진 것은 그건 이미 오늘 의총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 내지는 30일 날 사실상 등원이 어렵다. 왜?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게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뭐랄까 교두 확보라고 할까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차원이라 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뭐 그 아까 저 9분 국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9분 만에 새누리당도 결정했더군요. 안 한다. 물론 공식적인 건 30분에 발표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논리를 펴다 보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 정치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서로 못 믿는 거요. 또 야당에서도 야당대로 여당의 저런 행보 자체는 아예 짜놓고 치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기획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국민들만 피눈물 나는 겁니다. 저는요. 못난 야당 맞습니다. 이 못난 야당을 껴안고 갈 것인가 버리고 갈 것인가는 집권당이 선택할 문제예요. 못난 야당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아니 국민의 대표고 그리고 야당이 좀 제대로 굴러가야지 정치가 굴러가는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그럼 제대로 못 굴러가는 이 정당을 버리고 갈 겁니까? 그게 문제죠. 버리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버리고 가면은 야당은 매번 이 모양입니다. 야당이 매번 이 모양이면 여당도 매번 이 모양입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만큼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야당인들, 여당인들 못한다.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서 정의가 국회의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뛰어난 판단을 한 것이다. 돌을 맞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지금 당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또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당 대표라고 얘기하면 만나는 것도 못 만납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다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우리 10월 1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10월 10일에 합시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연준설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바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국민을 믿고 만나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아닌 것이고 또 일부 진전된 것이면 진전된 걸 끌어안고 그러면은 그건 좋습니다. 그건 그러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해동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리더십을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명량이 그냥 1000만 돌파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서로 내탈하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그래서 통 큰 정치를 기대를 했는데 통 큰 정치는 여전히 그냥 뻥이 되어 말았습니다. 오늘 야당 의총 있죠. 그렇죠. 거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제 이미 분위기 나왔던데요, 보니까. 뭐 어떻게 나왔어요? 문재인, 아니, 어제 저녁에. 비공개 비대위원 모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비대위원, 정세균 비대위원 강경으로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2시에 열리는 의총은 결과를 보남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의원국에서 보면은 문자 돌리면서 내일 2시에 합니다. 2시에 만나서 우리의 투쟁의 결의를 더 공고히 합시다. 이런 문자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해보남 안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당초 처음부터 박영선 원내대표가 처음이죠. 아주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모든 민생법에 우선한다. 이게 연계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91개 법안 또 얼마 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면서 말씀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늘 의회에서 싸워야 된다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와서 내일 정확히는 어제 26일 날 했었어야죠. 그건 지나간 얘기고 내일 들어와서 일단 91개 법안은 거기에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상임위 법사위다 통과된 법안들 이미 쟁점 법안도 없어요. 그 통과시키면서 협상은 국회 안에서 하는 게 협상입니다. 한쪽에서는 농성아들이 저쪽 나가 있고 한쪽에서는 여의도에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게 왜냐니까 박영선 대표 원내대표가 처음에 연계 처리를 해놨기 때문인데 본인이 했던 연계 처리 그 고리만 풀면 들어와서 이건 처리대로 하고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당으로 모든 짐이 넘어갑니다. 여당에서 야당이 들어와서 91개 법안 처리했고 이제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얘기합시다. 앉아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상임위 원내대표 앉아서 얘기합시다 하는데 여당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른바 그걸 이제 분리 처리라고 그러죠. 투트랙이라고 그러죠. 투트랙으로 가는 즉 원트랙. 이거 연계 처리 자기의 고집만 풀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자, 통 큰 결단 문희상 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결단 촉구합니다. 무심 물림이 맞는 거예요. 무심 물림. 신뢰가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본들 내 주장은 옳고 상대방 주장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한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처리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합시다. 될까요? 천만 말씀 더 안 됩니다.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오늘 아마 제가 만약에 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의총 발언 때 강경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투항할 겁니까? 굴복할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원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 같이 가자고.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새누리당 만들어 할까요? 정말 맞습니다. 예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다수당의 집권당 아닙니까? 예. 한 번 양보하면 국민이 두 번 박수 칩니다. 두 번 양보하면 네 번 박수를 칩니다. 그것이 집권당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야 관계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강경 분위기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2625님. 두 분 참 잘하시지만 신 교수님의 중림도 빛을 내네요. 이거는 PD가 꼭 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워스트 베스트 정리해 아니, 주시죠. 본인 자랑하신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자꾸 PD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자, 워스트 베스트 말씀해 주시죠. 이런 베스트는 우리 김혜민 PD를 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워스트부터 하시죠.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게 방송 시작 전에 얘기했던 분 있죠? 박기태 전 국회의장. 워스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래. 새벽 3시, 4시 반인가요? 네. 4시 반에, 그럼 이미 강원경찰청하고 쏘가쏘은 짬짬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맞아요. 김의원 의원도 지금 보면 그 전날, 불쑥 5시 15분에 맞습니다. 나와서 오전 보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예. 전직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공감입니다. 예, 박수님 공감이 말씀. 똑같습니다. 워스트 박기태 전 의장. 성추행 피의자가 이렇게 특권 대우를 받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베스트. 자, 시간 관계상 짧게.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간단하게 이유. 지난주에 간단하게. 지난주에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평화협정을 맺었죠. 예. 그래서 무분규, 무쟁의 알겠습니다. 해가 어제 지난주에 사인했어요. 그래서 예. 권영진 대구시장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저는 정의와 국회의장입니다. 못난 야당을 끌어안고 끝까지 정의국회를 살려가는 그 고뇌와 결단, 서서 실패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야, 이 정의호 의장께서 이 방송 꼭 들으셨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하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근데 한 10초 돼요? 예, 10초. 아까 보면 정의회장 보면서 아무나 국회의장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일 결과에 따라서 아무나 국회의장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보죠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고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고 성공팩. 가입리 쿠폰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을비 내리는 날 아침 보내드린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